저희 전문가들도 예측하기가 조금 힘든 것처럼 금값이 오르고 있는데요. 금이 오르면 전 세계의 기축 통화인 달러가 무너지기 때문에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은 금값을 눌러야 된다. 이게 정설이었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미국이 의도적으로 금값을 올린다면 사장님, 네. 사장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금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계속 오르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오르고 있는 건지 사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계적으로 금이 오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가 약간 빨리 닳아지고 빨리 식는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입니다. 제가 그랬죠. 어떤 시각에서 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미국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금은 중국이라는 나라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지금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도 예측하기가 조금 힘든 것처럼 금값이 오르고 있는데요. 제가 그 전에 한 2년 전에 금값이 5년 안에 100만 원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더 빨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중국의 관점에서 이 금의 세계, 금의 흐름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관점이 아닙니다. 중국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행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그 전에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 때문에 미국이 러시아에 있는 국채를 동결시켰잖아요. 네. 그때부터 그 사건으로 야기가 돼서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사는 것을 좀 줄이고 그리고 나서 금을 더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모은다는 관점은 모든 것이 중앙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금값이 오르면 어디가 좋을까요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가장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뭐 인도, 그리고 뭐 러시아,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금값이 오르면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성씨, 네. 이 나라를 약간 열거해 봤더니 어느 국가 같아요? 그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브릭스 국가들이 같아요. 맞죠? 네. 브리스 국가. 브리스 국가는 서방 세력,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력과 대치되는 개념의 국가들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수장격인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 국가들의 약간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자원이 많다는 거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금을 집중적으로 모으고 있다는 거죠. 중국의 어떤 행보를 봤을 때 중국 시각으로 봤을 때요. 지금 중국이 홍콩을 전 세계의 금 거래의 허브 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는 3년 정도 돼갖고 2,0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 모든 시스템을 토큰화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홍콩 같은 경우에는 국제 도시잖아요. 네. 국제 무역 도시입니다. 그래서 홍콩을 기반으로 해서 금과 토큰의 1대1의 개념으로 인해서 온라인상으로도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금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시스템이 바로 키네시스라는 요 금을 기반으로 한 그리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토큰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KAU라 그래서 금 기반으로 한 토큰 분명 1대1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이제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KAG라 그래서 은 기반으로 한 토큰. 이것을 홍콩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이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서방에 있는 미국 중심의 어떤 그 금 유통이나 기점으로 해서 거래되는 이런 것을 탈피해서 그 중심을 아시아에 있는 홍콩으로 집중시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금에 대해서 열성인 이유는 바로 달러가 머지않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무너져 가고 있고 자기의 라이벌인 미국이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중국이 중앙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금의 보유량보다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금 보유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속기적인 개념으로 따지자 그러면 전 세계에서 국내에 금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것을 위해서라도 전 세계에 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좀 무서운 개념이죠. 중국에 야망이 있어요. 그 야망이 뭐냐면 바로 달러가 무너지면 위안화로 대신하고 싶은 가장 큰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브리스 국가의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원유 가격을 페트롤이라고 해서 달러로 결제되는 수단이 아닌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아까 그랬죠? 키네시스. 이 기반으로 해서 금 거래를 할 때 중국의 위엔화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시도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자국 내에 외국과 거래되는, 그러니까 무역으로 거래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중국이 거래하는 나라들의 통화를 달러보다 위엔화로 줄 수 있는 것을 지금 거의 51대 43 정도로 위엔화로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야망이죠, 그게. 그래서 그 야망을 금을 기반으로 한 바로 키네시스라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토큰을 이용해서 홍콩을 기반으로 금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3년 안에 홍콩을 기반으로 한 2,000톤 정도를 저장으로 해서 이 시스템을 나가기 위해서는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중앙은행에서 금을 더 사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금값은 더더욱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브릭스 국가 체제에서 원래는 브릭스 통화라는 게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끼리 어떤 통화의 체계를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브릭스 통화라고 하는데 각 나라에서 거기도 강대국이 많죠. 이쪽 서방 쪽으로 바라보는 그 강대국이 아닌 브릭스 국가 쪽에서 보는 강대국은 중국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러시아도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약진을 굉장히 크게 할 수 있는 나라 인도가 있고요. 그리고 남미 쪽에 큰 땅을 갖고 있는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다음에 중동 지역의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쪽에서 과연 무엇을 기반으로 중국 같은 경우엔 그랬어요. 여기서 위엔화를 중심으로 해서 브릭스 통화를 만들려고 큰 야심을 갖고 있었죠. 근데 그게 꺾였어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통화를 기반으로 그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고요. 그러다가 생각을 했다 각 나라들이 공통으로 나온 것이 바로 골드. 그래서 중국이 재빠르게 홍콩이라는 도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금을 기반으로 한 이런 체계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에서 계속해서 금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그만 사겠다는 나라들보다요, 더 사겠다는 나라가 무려 50%가 넘습니다. 그것이 실물금입니다. 금 ETF나 아니면 선물 그런 쪽 개념이 아닌 실물로서 보관을 하겠다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성 씨 그래도 제가 이제 금리 인하 같은 거 잘 맞췄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아마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그리고 한 9월 달쯤에는 금리 인하를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좀 신기하다 그랬는데 사실 이번에 과감하게 금리를 인하를 할 것도 예상을 했었어요. 한 0.5 정도도. 근데 0.25를 했는데 만약에 0.5를 갔었으면은 저희들 예측으로서는요, 일본의 기준 금리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0.25로 내림으로써 일본이 또 동결을 시켰습니다. 5번인가 6번 연속으로 지금 동결을 시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금리가 그전에는 그 금값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트럼프께서 자꾸 관세 정책을 하고 전 세계의 기축 국가 미국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함으로써 신용을 잃어가면서 이런 조그만 지표에도 각 나라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저희가 주의 깊게 금리가 어떻다, 환율이 어떻다, 이래서 오른다, 내렸다 하는 그런 개념들이 이렇게까지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금리나 환율이나 국제 정세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안전자산인 금과 은에 그대로 여과 없이 바로 수용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금값과 은값에 그대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저희 전문가들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오르고 그 다음에 다시 빠졌다가 다시 오르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을 했는데요. 여지없이 그냥 뻑 하고 치고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값과 은값이 폭등을 하면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불안한 세계가 되는 겁니다. 힘든 세계, 어지러운 세상, 앞으로 더욱더 불안한 상황이 야기될 거라는 위험 신호예요. 그리고 지금 브릭스 국가 체제에서 보는 관점으로 보면요.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 네. 국채를 갖다가 거의 150억 불 정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번 정도를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릭스 국가의 그 체제에 있는 나라들이 약간 경쟁적으로 지금 금을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가장 바라는 게 미국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국제 간의 거래라든지 지금 석유 쪽으로도 그렇고요. 가스 쪽으로도 그렇고 그것을 위에나로 자꾸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에나를 갖다가 믿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금으로 대신해서 금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을 통한 토큰화 키네시스 같은 키네시스. 것을 통해서 이 금에 대한 기반으로 한 이 토큰을 결제를 위에나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진짜 가만히 있다가 제가 금을 갖다가 샀으니까 저 사람 투자를 좀 잘하고 저 사람 배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사면 따라가면 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오르고 국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리고 미국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이런 중국이나 러시아의 관점에서도 세계를 볼 수 있는 이 시야를 넓히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지금 뭐 현금이나 네. 카드나 계좌 이체나 뭐 송금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세상은요 거의 토큰화가 됩니다. 이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옛날에 우성 씨, 네. 옛날에 우리나라에 네. 싸이월드? 네, 싸이월드. 싸이월드. 네, 맞습니다. 싸이월드가 있었잖아요. 그게 한 25년 전에 만든 거더라고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싸이월드가 네. 내 방도 꾸미고 맞습니다. 뭘 사가지고 뭐 하는 거 있었잖아요. 뭐 구매할 때 도토리 같은 거. 도토리. 네, 맞습니다. 도토리가 토큰이에요. 네,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 옛날에 네. 그 버스 타잖아요. 네네. 그러면 요만한 동그래 갖고 엽전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걸 우리가 토큰이라 그랬었어요. 버스 그래서 탈 때. 네, 그걸 탁 넣으면 통에 타당 소리가 났었어요. 네네. 이게 현금화할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드는 걸 토큰이라 그러는데요. 네. 그걸 어떤 용어로 말하면 RWA라 그래요. 이제 앞으로 RWA라는 이 스페링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RWA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냐면 그 영어로 말하면 Real World Assets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통한 실물 자산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어떤 토큰화, 여기서 말하는 토큰화는 온라인상으로 컴퓨터나 네. 핸드폰으로 해서 어떤 토큰을 지정한 것에서 여기에 화폐의 기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매개체는 이 RWA로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요즘에 코인 많잖아요. 코인. 네. 비트코인 있죠. 네,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굉장히 유명하고 값어치가 굉장히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탈중앙화예요.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네. 주인이 없음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공유할 수 있다. 거기에 기반은 블록체인이다. 라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이더리움도 들어봤죠? 네, 이더리움. 들어봤습니다. 네. 이더리움 자체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이에요. 그 스마트 트랙터라는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과 내와의 거래를 직접 거래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중개인이 없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플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우선 스위프트라는 거 알아요? 스위프트? 스위프트가 뭐냐면은 은행과 은행,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의 송금을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하는 건 이 스위프트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스위프트를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첫 번째 3초 만에 가요.
지금 이렇게 보내는 스위프트를 통해서 가는 것은 한 하루 정도, 빨라야 네. 하루 아니면 네. 이틀 정도 걸리거든요. 네. 리플이라는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든 이 시스템은 바로 가요. 그리고 은행에 통장이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왜 아프리카나 뭐 네. 남미의 이런 분들은 통장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신용이 없어요. 이런 분들도 바로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 어마어마한 거죠.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RWA입니다. 그 토큰이 아마 저는 전 세계적으로 네. 통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여기는 뭐 주식도 들어갈 수 있고요. 통장에 대한 예금, 채권, 뭐 부동산, 뭐 미술품, 뭐 이런 모든 파생 상품까지도 토큰화가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 것이냐 하면은 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보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보안성이에요. 진짜 2중, 3중이 아닌 100겹, 200겹, 300겹으로 하나 들어가면 또 있고 또 있고 그게 바로 블록체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보안성이 확고하기 때문에 더욱 널리 퍼질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모든 것들, 뭐 알리바마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알리, 뭐 이런 네. 모든 거래들이 바로 이런 토큰화로 거래가 될 날이 정말 머지 안 남았습니다. 이런 세계에서 더욱더 열망하는 것은 바로 금과 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은 그때가 되면 정말 소중하고 내가 그때 내가 실물적으로 금하고 은을 가지고 있기를 정말 잘 했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는 너나 없이 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걸 어디 중심으로? 브리스국가 중심으로 미국을 불신하고 미국의 달러를 불신하는 나라들 중심으로 금을 사 모으고 있다. 어떤 금을? 실물 금을. 실제적인 금. 이 금을 중앙은행에서 자기네 은행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 이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또 내피셜이 들어갑니다. 네.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미국은 금값이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어떤 그런 고정관념을 제가 가지고 누누이 설명을 했어요. 왜? 이유는 뭐예요? 미국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요즘에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이제 뇌피셜이니까요. 그건 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니까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말씀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네. 금이 오르면 전 세계의 기축 통화인 달러가 무너지기 때문에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은 금값을 눌러야 된다. 이게 정설이었어요. 네.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많이 발표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미국이 의도적으로 금값을 올린다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네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네. 지금 미국 트럼프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네. 어떤 비트코인이나 코인 쪽으로 나가고 비트코인 가격을 올려서 네. 미국의 비트코인 허브 국가로 만들겠다. 라고 선언을 했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모든 결제를 달러로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달러를 일단 지켜놓고 가장 큰 골칫덩어리인 미국 부채를 어떻게 탕감을 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럼 만약에 미국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금, 네. 미국이 전 세계에서 금을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그것도 중앙은행에서.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보다는 미 연방준비위원회에 한 4,000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얘기한 포트녹스. 네, 포트녹스. 알죠? 포트녹스? 네, 맞습니다. 포트녹스에 한 4,000톤이 있어요. 그럼 총 합치면 한 8,000톤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금값이 폭등한다면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이 많기 때문에 결코 나쁜 생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이 제스처로 달러를 보호할 수만 있다면 굳이 금을 억누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 수단으로 달러만 확고히 지킨다면 굳이 금값이 오르는 것을 누를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때요? 내 생각. 완전 새로운 시각인 것 그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내피셜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지금의 금값의 3배 정도가 오른다면 미국 부채를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네. 금값이 오르면 달러는 떨어지고 달러가 오르면 금값이 떨어진다는 이 프레임에 갇혀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트럼프가 장사꾼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트럼프가 겉으로는 은값을 누르면서 금값을 누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어떤 시스템, 중국의 금을 사들이고 그 다음에 뭐 인도나 이런 쪽에서도 금을, 실물금을 계속 모으고 있다는 어떤 그게 금값을 올리는 네. 것을 방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동안 금값 상승을 억제해온 거는 미국이었는데 네. 금값 이제 상승에 대한 브레이크가 없어지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4대 은행 있잖아요. 은행에서 금을 사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대신 은을 샀던 거예요. JP 모건 체이스 같은 데서. 네. 그런데 그것을 약간씩 미국 정부에서 방관을 한다면,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금을 잘 모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자기네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뉴욕에 있는 미 연방준비위원회의 4,000톤, 포트녹스에 있는 4,000톤이 실제로 있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굳이 금값이 오르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결정적으로 자기네 경제의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더 이상 화폐를 찍지 않아도 부채를 탕감할 수 있다면 미국이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달러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모든 것을 거래할 수 있는 것을 확고히 기반만 다져놓는다면 달러도 무너지지 않죠. 모든 미국에 있는 국채를 외국에서 사야지만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니까. 그러면 거기를 확보해 놓고 지금 중국과 인도와 이런 각 나라에서 중앙에서 금을 사들이는 거, 그리고 금값을 올리는 것을 약간의 고개를 돌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에 하나 미국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금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미친 듯이 오릅니다. 물론 이게 절대로 맞는 건 아닙니다. 네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 왜 하겠어요? 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니까 금값이 어떻게 될지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나온 거지. 금값이 전문가인 제가 생각을 해도 너무 급격히 올라서 그래요. 요즘에. 네. 네. 이렇게 급격히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혹시 결정적인 이유를 모르고 주변의 이유들만 알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미국에서 금값이 오르는 것을 도와주거나 외면을 하거나 뒤에서 적극적으로 금을 더 모으고 있다면 그 주범이 미국이라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적으로 제가 증명할 수는 없어요. 네. 그냥 제 생각이니까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성씨 이게 진짜 금이 요즘에 너무 오르니까 맞습니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본다니까요. 평상시 같았으면 어느 정도 멈춰야 되는데 그럼요. 진짜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안전자산인 금과 은이 이렇게 치솟을 때는요, 행복한 세상은 아니라는 거, 네. 이거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옛날에 어떤 평론가면서 유튜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얘기한 것처럼 금값과 은값이 계속 올라서 네. 지금의 3배, 4배가 되는 나라는 결코 행복하고 즐거운 나라는 아닐 것이라는 그 말이 네. 새삼 기억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아까 즉흥적으로 생각한 거야, 그거는. 어떤 거요? 미국이 금을 올리는 걸 아, 진짜요? 순간적으로 그냥 여기서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없어 여기. 그래요? 갑자기 생각나. 야 이거 금값이 오르는데 미국 입장에서 손해밖에 없는 거야. 네네, 금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금값이 여기서 3배 정도만 오른다면은 금으로 부채를 청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도 지금 계속 금리 인하를 원했잖아요. 그러면 금값이 오를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텐데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거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